대부분이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희생해서라도 아이만 잘 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참 좋아 보이지만 언뜻 그게 잘못되면은 굉장히 잔소리가 많고 아이의 입장에서 막 이렇게 광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내 모든 거 바쳐서 아이만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러면 잘못하면 아이가 너무 압박될 수가 있고 아이가 잘못되면은 정말 삐져나갈 수 있다. 전 그런 것들 아시면 좋겠어요. 예. 그거 외에도 사실 뭐 엄마뿐이겠습니까? 아빠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에 대한 관심 참 많이 갖고 있는데 아빠들은 어떤 점에 특히 유념을 해야 될까요? 요즘에 아빠들이 제일 괴로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직장이 경쟁적이에요. 대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직업 구조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해야지만이 겨우겨우 좀 버티는 그런 문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대부분 아빠들이 30대 이제 그때 아이를 가지게 되고 어린아이를 길러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해줄 게 정말 많은 나이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중2까지거든요. 중학교 2학년쯤 이상 되면 아이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부모도. 근데 그 중요한 시점에 잘 보시면 아빠도 제일 바빠요. 예. 그리고 그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나태하게 하거나 집안에 많이 신경 쓰느라고 자리가 비면 표가 나서 직장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얻는 것도 저는 많이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또 집에 오면 부인이 우리 애만 어떻다는 둥 당신은 왜 안 도와주냐. 그러면 아빠들은 왠지 잘해줘야 될 거는 같은데 바쁘고 또 기술도 없어요, 실제로. 어릴 때부터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 파악도도 떨어지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자,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빠는 무지 바쁘다가 일요일만 오면 하루 종일 잔다. 아니면 텔레비전만 보신다.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 심리검사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집집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60% 이상의 대한민국 가정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빠들 입장에서도 이 와중에 자녀한테 잘해주라 그러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도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우에 제 나름대로 비법이 하나 있는데요.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무조건 아빠가 아이를 보고 엄마는 그 순간에 집에서 없애져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우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몹시 싫어하세요. 근데 강제로 싫어의 일부입니다. 그러고 이제 했는지 안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대부분 큰 변화가 아빠들이 아이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네. 그동안에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하고 밥을 안 먹네, 얘는 뭐를 못하네 그러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시다가 그 10시부터 3시까지 같이 있으면 점심을 같이 먹게 되거든요, 꼭. 네. 자, 그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하면 우선 아빠가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시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들도 아빠한테 길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또 엄마들도 그 정도의 시간을 자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요. 네. 저는 사실 이런 걸 그냥 무조건 따라 봅시다. 그러고 제가 가정을 변화를 시켰을 때 이건 큰 효과가 있음과 동시에 그러면서 아빠들이 조금씩 변해 나가세요. 갑자기 치우라고는 말 못하지만 가정의 상태를 보고 나면 나중에 본인이 술자리도 줄이시고 네. 친구랑 노는 것도 줄이시고 정말 일을 딱 하고 들어와서 가정에 많은 시간을 줄이는 것을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1년만 하시면 변하게 돼요. 술자리를 줄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왜 저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모가 공히 관심을 갖는 것이 자녀들에 대한 그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요즘은 조기 교육에 대한 열풍이 말 그대로 광풍으로 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른 나이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은 우리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뇌 발달에 대한 연구로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뇌 발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볼수록 사람은 시기가 있구나. 뇌도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길 때 아무리 훈련시켜도 뛸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운동적인 개념은 잘 받아들이는데 2돌밖에 안 된 아이들이 글자를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정말 기는 아이들한테 뛰라는 거와 같은 것을 잘 못 깨달으세요. 네. 그래서 요즘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유아 때부터 영어 공부와 글자 공부와 숫자 공부에 질리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 뇌는 안 되는데 자꾸 시키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런 아이들 많이 봐요. 그냥 외워요.
예를 들면 글자를 2돌짜리한테 가르치면 읽기는 읽는데 어떤 수준으로 읽냐면 책상이라고 쓰이면 책상은 읽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책상에 대한 개념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그 외우는 거 없는 아이들은 책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책상에다가 이렇게 엄마들이 책상 써붙여 놓거든요. 냉장고 앞에 냉장고 붙여놔요. 네. 그러면 그 글을 읽는 아이들은 냉장고 하면 바로 그 글자의 기호가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기호만 생각이 들지 냉장고의 기능을 잊어버려요. 네. 저는 정말 그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특히 요즘 독서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가 추상적 사고가 좀 발달되기 전에 책을 막 읽히면요. 아이들이 그 내용 생각은 별로 안 들고 기호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책을 갖다가 무지 빨리 이렇게 넘기면서 시각적 자극만 많이 즐기고 기호만 즐기지 그 책 이면에 있는 내용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독서력이 떨어져요. 네. 이게 실제로 제가 조기교육 많이 시켜서 그럼 나중에 저한테는 국어학습장애 이런 걸로 이제 오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자세히 평가하고 이제 과거를 돌아다 보면 정말 이런 증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정말 이 뇌의 발달에 맞지 않는 그런 빨리 가기 위한 그런 조기 학습들은 정말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요.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안 하게 된다면 혹시 내 아이가 그래서 좀 왕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많은 부모님 착각 중에 하나가 아이가 건강하면요. 친구들은 글자를 잘 읽으면 예를 들면 나는 운동을 잘해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할수록 어떤 한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하지 않아요. 친구들 너 왜 못 읽어? 그러면 너 공부할 줄 아냐? 그런 게 보통 건강한 아이들이고 그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나이는 충분히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좀 못하는 거와 잘하는 거를 이렇게 충분히 견딜 수가 있고 또 더 건강한 아이들은 친구들이 잘하면요. 본인도 따라서 열심히 해요. 예. 오히려 그런 효과가 더 큰 거지. 그거 못 따라갈까봐 옆집 아이가 잘못하는 걸 같이 따라가가지고 같이 잘못하게 간다. 외우는 소위 말해 암기 귀신들을 만들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뇌 발달에 맞는 학습이 중요하다. 상당히 그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또 많은 부모들은 뇌 발달 상태를 잘 모른다는 말이죠. 예. 그것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반화시켜서. 예,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나이의 뇌는요. 네. 아이들이 일생에서 제일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논리를 받아들이는 뇌가 아니고요. 어떤 사물 하나를 보고 다양하게 보는 걸 잘하는 뇌예요, 그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